Hola, buenos días. ¿Cómo está? ¿Cómo está usted? ¿Y qué va a hacer hoy?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했던 문장 기억하시나요? ¿Qué va a hacer hoy? 자,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르 아 동사 원형 그 문형을 활용해서 제가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무엇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오늘 배울 핵심 패턴은요. 첫 번째 문장, 너는 와인을 좋아하니?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와인보다 맥주를 더 좋아해. 자, 여러분, 뭔가 나의 기호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단어들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nimal, viajar, más, zumo, leche.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 아니말은요. 동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비아하르. 비아하르는 여행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규칙 변화 동사이고요. 비아하르 어디로 여행 가는 거고요. 비아하르 por 어디를 여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más. mas는 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딱 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sumo. sumo는요, 여러분 주스입니다. 음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leche. leche는 우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패턴이에요. 너는 와인을 좋아하니?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Te gusta el vino? 다시 한번. ¿Te gusta el vino? ¿Te gusta el vino? 너는 와인을 좋아하니? 라는 뜻입니다. 문장 간단하게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와인이란 단어 알아요. 와인이 el vino죠. 나머지 부분은요. 와인, 너는 좋아하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나머지 이 와인을 제외한 너는 좋아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스페인어로는 te gusta라고 합니다. 자, 너가 좋아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te gusta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장 구조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구조들이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앞에 뭐 때도 붙어 있고요. 좀 복잡스럽게 보여지는 문장인데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일단 너는 뭔가를 좋아하다라고 하는 기호를 표현하는 것들을 배우도록 할 거지만 문장, 더 큰 문법적인 주제를 살펴보자면 역구조 동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구조 동사. 자, 역구조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요. 순구조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역구조라는 건 뭔가 구조가 뒤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역이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순구조는 어떤 구조일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일반적인 문장의 어순이죠. 자, 그런데 역구조 동사라는 건요. 이 동사가 사용됨으로 해서 이 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의 특징이 주어가 동사 뒤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구조 동사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동사가 사용됨으로 해서 이 동사 때문에 주어는 뒤로 가야 하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자, 또 다른 특징은요. 항상 간접 목적격과 함께 써요. 무조건 이 동사는 간접 목적격을 데리고 다녀요. 그냥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간접 목적격을 데리고 다니고요. 자, 간접 목적격은 여러분 뭐뭐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세 번째 주어의 형태는 정관사 더하기 명사가 되거나 이런 것처럼 엘비노처럼 뭐 동사 원형도 될 수 있고요. 고유 명사도 될 수 있고요. 뭐 소유사 더하기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역구조 동사, 역구조 동사의 대표격인 구스타르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심화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구스타르 동사는요. 무엇을 좋아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떼구스타 전체가 합쳐져서 너가 좋아하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좋아하다라고 하는 해석은 자연스럽게 한국어의 언어 문화를 반영을 해서 스페인어 언어 문화를 반영해서 한국어로 자연스러운 번역을 해둔 것이고 사실 이 구스타르는 굉장히 특이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주어가 간접 목적격에게 누구누구에게 좋아하게 자, 좋아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간접 목적격 뭐뭐가 뭐뭐에게 좋아하게 만들다, 기쁘게 만들다
무엇을 기쁘게 만들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장 구조를 들여다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자, 역구조 동사의 특징 생각해보죠. 역구조 동사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은 주어가 동사 뒤에 위치해야 한다고 했고 항상 간접 목적격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특징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동사를 이쪽에 위치를 시켰고요. 이 동사에 따라 제가 임의로 주어를 한 개씩 두었습니다. 자, 주어는 엘 가또. 여러분 엘 가또는 무슨 뜻이죠? 엘 가또는 고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아니말, 아니말레스, 동물들이 되겠죠. 자, 얘네들을 문장에 주어로 두겠다고 했으니까 자, 주어에 맞는 동사 형태를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엘 가또, 요 구스토, 구스타스, 구스타가 되는 거죠. 가또에 맞게 구스타 동사가 결정이 되었고 동사의 형태가 로스 아니말레스, 아니말레스는 3인칭 복수이므로 구스탄이 되는 겁니다. 구스탄. 자, 그리고 언제나 간접 목적격을 데리고 다녀야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기본 세팅으로 깔아두는 거예요. 앞쪽에다가 동사가 변화가 됐으므로 구스타르가 아닌 구스타딴이므로 간접 목적격은 동사 앞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자, 여러분 아직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이 문장 뜻의 본래 구스타르 뜻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요. 나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 고양이가 나로 하여금 나에게 고양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은요. 나는 고양이를 좋아하다라고 한국어로는 해석이 되어야 해요. 결론적으로 이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구조를 살펴보자면 이 스페인어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마치 어떤 대상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하나요? 그냥 I like 하면 안 되나요? like라는 동사가 없나요? 자, 여러분 여기는 이 구스타르가 like 동사인 거고요. 무언가를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이 스페인어의 언어의 어떤 독특한 문화인 거죠. 독특한 특징인 거죠. 자, 그러면 문장 몇 개 더 만들어 보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문장은 우리는 고양이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nos gusta el gato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양이를 좋아한다라고 해석을 하죠. 마치 여기 있는 이 el gato, 주어가 목적어인 것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 문장을 자세히 구조를 들여다보면 고양이가 우리에게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너는 동물들을 좋아한다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너는 동물들을 좋아한다. 자, 동물들 로스 아니말레스가 주어가 되었으므로 구스탄이 되어야겠죠. 3인칭 복수형을 써줘야 돼요. 로스 아니말레스가 좋아하게 만드는데 누구를? 너는이죠. 그렇죠? 너의 개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e gustan los animales 이렇게 되는 거예요. te gustan los animales 동물들이 나에게 구스탄하게 한다는 거죠. 좋아하게 만든다. 즉 나는 죄송해요. 너는이 되겠죠? 즉 너는 동물들을 좋아한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좋아요. 너희들은 동물들을 좋아한다. 자, 어떻게 문장 만들어줘야 될까요? 너희들에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너희들은 주어처럼 해석을 하지만 너희들에게로 시작해야 하므로 os gustan los animales. 자, 이렇게 문장을 표현해 주셔야겠죠. 자,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더 많은 문장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러 가지 예문이 더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 이제 오늘의 핵심 패턴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엘 비노는 너는 와인을 좋아하니 목적어인 것처럼 마치 와인을 붙어서 목적어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문장 속에서는 실은 얘가 주어라는 거죠. 사실은 얘가 주어여서 와인이 너에게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니 와인이 너에게 기쁘게 하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은 반드시 너는 와인을 좋아하니? 라고 해야 한다. 자,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자,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는 여행을 좋아하니? 더 정확한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니?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스페인어로 문장을 만들 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여러분 동사 원형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는 것을 너가 좋아하니? 자, 읽어보죠. 시작. ¿Te gusta viajar? 다시 한번 시작.
¿Te gusta viajar? 너는 여행을 좋아하니?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여행을 좋아해 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여행이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때에게 그러는 게 아니라 여행이 이제는 나는 좋아해. 여행이 나에게 그렇게 해요. 나는 좋아하는 거니까 여행이 나에게로 바꿔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읽어보죠. 시작. Sí, me gusta viajar.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Sí, me gusta viajar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동사 변화를 워낙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내가 좋아해 그러면 me gusto 나도 모르게 막 이런 동사 변화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또가 아니라 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장의 실질적인 주어는 누구기 때문에 사실 주어는 비아하르기 때문에 3인칭 단수가 주어기 때문에 동사가 반드시 구스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자, 내가 주어가 아니니까. 자, 이번에는 아니 나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나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 어떻게 말할까요? 여행하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부정문을 만드는 방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동사 앞에다 no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no me gusta viajar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no me gusta viajar 그러면 나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 역구조 동사 문장 이해가 되셨나요? 쉽지 않아요. 복잡하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역구조 동사 구스타를 무엇 좋아하다는 그냥 역구조 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동사의 예를 든 것뿐이에요. 사실은 스페인어에는요 역구조 동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스타르 자체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역구조라고 하는 이 동사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동사들이 얘 역구조 동사예요. 그러면은 주어가 뒤에 있겠고 해석은 간접 목적 격에게 어떻게 하겠구나 라는 그런 이해가 먼저 뒷받침이 되셔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구조가 잘 역구조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셨다면 이 문장 무슨 뜻인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me gustas.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었는데 인칭대명사 주어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죠. 인칭대명사 주어는 보통 생략하고 쓰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문장 한국어로 바꾸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나는 너를 좋아하다입니다. 나는 너를 좋아하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문장 구조로 볼 땐 너가 나에게 좋아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만 한국어로 바꿨을 때는 나는 너를 좋아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문장은 te gustó.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어는 생략했지만 주어는 우리가 요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사의 변화를 보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좋아하게 하니 그러니까 너는 나 좋아하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도 잘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 역구조 동사 잘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핵심 패턴, 두 번째 핵심 패턴. 나는 와인보다 맥주를 더 좋아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일단 문장 한번 읽어보죠. 시작. Prefiero la cerveza al vino.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Prefiero la cerveza al vino. 나는 와인보다 맥주를 더 좋아해. 자, 일단 la cerveza. 자, 여러분 cerveza 뭐예요? cerveza? cerveza는 맥주죠. 맥주 여기 있어요. 자, 비노는 뭐예요, 여러분? 비노는 와인이죠. 와인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와인이랑 맥주를 뺀 나머지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프레피에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뭐보다 뭐뭐를 더 좋아해 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프레페리르라고 하는 동사가 가지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쵸? 자, 프레피에로는요. 여기 앞에 이제 주어가 요가 생략이 된 거잖아요. 내가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동사 변형의 형태이고 동사 원형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읽어보죠. 프레페리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프레페리르. 프레페리르는 여기 이 애가 이 애로 바뀌는 우리 마치 깨레르처럼 깨레르, 기에로, 기에레의 뜻이 깨레르 동사처럼 애가 이 애로 바뀌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레피에로
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동사 변화되는지 일단 한번 쭉 읽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해요. 자, 여기서 변화하지 않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해봅시다. 시작. Prefiero, prefieres, prefiere, preferimos, preferís, prefieren. 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동사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교하는 대상, 내가 목적으로 삼는 대상, 선택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자, 근데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가끔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A보다 B를 더 좋아하는 건지 B보다 A를 더 좋아하는 건지 문장을 풀다 보면 약간 헷갈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레피에로 라레체 알수모 하면 이게 우유를 더 좋아하는 건지 주스를 더 좋아하는 건지 내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더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면 당연히 먼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좋아하는 것이 프레피에로 먼저 좋아하는 거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프레피에로 라 레체 알 수모. 내가 좋아하는 우유. 난 프레피에로 나 우유 좋아해. 먼저 말하고 뭐뭐보다는 뒤에다 부가적으로 붙여주시는 거죠. 자, A, B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R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프레피에로 라 레체 정관사 붙여서 얘기했듯이 여기 뒤에 오는 단어에도 만약에 정관사 붙여서 얘기하면 더하기 L 만나서 R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 R 축약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등장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레피에로 라 레체 알 수모. 나는 주스보다 우유 더 좋아하고. 자,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해봅시다. 시작. Prefiero el zumo a la leche. 다시 한번. Prefiero el zumo a la leche. 이번에는 나는 주스가 더 좋아. 우유보다. 이렇게 우유를 뒤에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요. 여성관사 만날 때는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들이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Me gusta más el zumo que la leche. 자, 여러분, 이 문장은 비슷한 문장. preferir와 gustar más.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났던 gustar 문장에는 mas가 있지 않았죠. 그냥 gustar을 좋아하다였는데 más, 더라는 의미가 붙음으로 해서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문장은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제가 비교하고자 이 문장, 마지막 문장을 넣어두었습니다. 여기 써두었는데요. Me gusta más, 난 더 좋아해. 수모가 나를 더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수모가 나에게 더 좋아하게 만들어. 깨 라레치. 얘네 그 마스와 깨의 관계는 여러분 무어 된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를 할 때는 항상 마스, 깨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me gusta más el zumo que la leche라고 문장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우유보다 주스가 더 좋다.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 preferir A와 B랑 네, 그렇죠. 그리고 gustar mas는 내가 더 좋아하는 기호를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두 개는요 의미가 비슷해 보이지만 한국어로 바꿨을 때 어감을 표현하는 데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스타르 마스는 그냥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마음적인 거고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하는 거고 브레페리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오히려 더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어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게 좋아, 이게 더 좋아가 아니라 뭔가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더 앞서서 더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한 그런 상황일 때 보통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문장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너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자, 너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자, 여러분 스포츠라고 하는 단어 알면 좋겠죠? 자, 스포츠는 여러분 읽어보죠. 데포르테. 자, 데포르테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경기 모든 종목 얘기하는 거죠. 자, 네가 스포츠를 좋아한대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우리 스포츠는 남성이거든요. 자, 스포츠가 너에게 어떠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e gusta
el te gusta el deporte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데포르테가 너에게 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te gusta el deporte 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너 스포츠 좋아하니? te gusta el deporte 이렇게 질문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끌라라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문장들을 돌아보면 나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우리는 좋아한다, 너희는 좋아한다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근데 끌라라는 좋아한다, 우리 엄마는 좋아한다, 내 남자친구는 좋아한다, 내 친구들은 좋아한다. 자, 이런 문장. 대상이요, 여러분.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어떤 특정 대상이 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 클라라 le gusta el deporte.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끌라라가 몇 인칭이죠, 여러분? 끌라라는 3인칭 단수잖아요. 3인칭 단수. 구스타르 동사, 역구조 동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냐? 항상 간접 목적격이 와야 돼요. 그냥 무조건 와야 되는 거예요. 끌라라가 몇 인칭이요? 3인칭이니까 3인칭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격은 무조건 와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레고스타 엘 데포르테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레고스타 엘 데포르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레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쵸? 레가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인지 그녀인지 당신인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다 중복형으로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아, 클라라 레구스타. 자, 이렇게 중복형이 나온다 할지라도 간접 목적격은 무조건 들어가야 해요. 그게 역구조 동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우리 엄마는 스포츠를 좋아하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 미, 마마, 아미마마 레고 스타일 데포르테.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무엇을 더 좋아해? 지하철? 버스? 자,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무엇을 더 좋아해? 그 사람의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 할래? 뭐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나는 뭐가 좋을까요? 나는 축구보다 야구가 더 좋아. 이런 단순한 기호 표현일 때 쓸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런 어떤 선택에 앞서서 더 원하는 것, 더 원해 라는 표현으로는 프레페리르가 사용될 수 있죠. 그래서 que prefieres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que prefieres 맛은 쓰지 않아도 되죠. 프레페리르 자체의 맛이란 더 좋아하다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더 좋아해? el metro? 무엇을 더 좋아해? el metro o el autobú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무엇을 더 좋아해? el metro o el autobús. 자, 여러분, 오가 또는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버스, 지하철. 자, 나는 버스보다 지하철을 더 좋아해. 이 문장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버스보다 지하철을 더 좋아한다. 내가 더 좋아함으로 프레피에로가 되는 거죠. 프레피에로. 자, 여러분, 뭐가 먼저 와야 될까요? 더 좋아하는 것이 먼저 오면 되죠. 지하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프레피에로 엘 메트로. 버스보다 이때는 알 autobús.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Prefiero el metro al autobús.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핵심 패턴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너는 와인을 좋아하니?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 되죠? ¿Te gusta el vino?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sí, me gusta el vino. 자, 좋아요. 자, 나는 와인보다 맥주를 더 좋아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먼저 와야 할까요? Prefiero la cerveza al vino. 그렇죠. 내가 맥주를 더 좋아하므로 la cerveza al vino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은요, 여러분. 구스타르 동사. 근데 구스타르가 단순히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만 알아봤던 것이 아니라 구스타르 동사의 특징. 구스타르 동사는 역구조 동사이다. 그래서 역구조 동사가 무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구스타르는 그 역구조 동사의 대표격이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구스타르와 같이 기호를 나타낼 수 있는 오늘은 기호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 이번 강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구스타르와 같이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를 나타낼 수 있는 프레페리르 동사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프레페리르 자체에 더 좋아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자, 여러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쇼핑이죠. 스페인 필수 쇼핑 리스트. 자, 여기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어딘가에 검색을 했을 때 스페인 여행 가면 이거 꼭 사오셔야 합니다 라고 나오는 것들이에요. 추천 상품들을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는 뚜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뚜론은 스페인식 엿이에요. 그래서 와, 스페인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런 간식을 먹는구나. 매우 이제 받는 사람도 신기해하고 또 맛도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가격도 맛도 모든 것이 적절한 아주 훌륭한 쇼핑 리스트의 품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깜페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스페인의 브랜드인데요. 저도 사실은 가격을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다고 해요. 스페인 현지에서는 반 내지는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밑창이 절대 닳아지지 않는 일명 좀비 신발이라고 불리는 아주 튼튼한 품질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이렇게 샤워 베스용품을 파는 브랜드인데요. 알바로 고메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스페인 왕실을 납품하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 성분이 순하고 그리고 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선물도 그렇고 본인의 기념품도 그렇고 다 사용하는 사람의 기호와 필요에 의한 것이 적당한 것이 가장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항상 빠지지 않고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예요. 한국에도 스페인산 올리브유가 너무너무 많지만 스페인 현지에서는 스페인 사람들이 올리브를 정말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종류의 올리브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요리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숟갈 이렇게 푹 떠먹어도 요거트 먹듯이 너무 맛있는 그런 독특한 맛을 내는 올리브유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주변에 선물하면 와, 이런 올리브유도 있구나 하고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스페인에 가신다면 이런 기념품, 선물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오, 아스타 루에고.